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른 무더위는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직 5월인데 7월 수준의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실제로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3.6도, 대구 북부는 33.9도를 가리키며 가장 더웠습니다. 특히 경북 울진은 34.9도까지 올라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 됐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가 넘는 뜨거운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예상돼 바깥 활동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대구 17도, 안동 14도, 김천 10도, 포항은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32도, 김천과 포항은 33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고 햇볕에 의해 기온이 급격히 오르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대구와 경북 남부에 가끔 비가 내리면서 30도 이상의 기온은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까지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30도가 넘는 기온은 내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그제 강원도 동해 인근 해역에서의 규모 4.5 지진을 계기로 해저 활성단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남권 내륙, 즉 경상남북도의 활성단층은 최근 확인이 된 반면 해저단층은 아직 이렇다 할 조사가 없었는데요. 이들 활성단층들이 동남권에 밀집한 원자력 발전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북동쪽 5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 정부는 지진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원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해역 인근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진이 무려 3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일단 해저 단층 중 하나인 울릉 단층이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더 큰 규모의 단층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발생 패턴이나 분포나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략 이제 그 미소 지진들이 일어나는 그 영역이 지진의 단층의 크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영역이 다 단층으로 활성화된다면 그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단층의 존재가 확인된 내륙의 활성 단층들입니다. 특히 원전이 몰려있는 동남권에 언제든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 단층은 16곳으로 이 가운데 7곳은 원전에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더구나 경주시 외동읍 말방분절 등은 월성 원전과의 거리가 10여 킬로미터에 불과해 안전성 평가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설계가 속도가 0.3G였는데 보니까 이번 단층으로 지진이 나면 0.4G가 될 것이다 하는 평가가 나오면 0.4G로 이제 보강을 해야죠. 보강이 안 된다. 그러면 폐쇄시켜야죠. 그 방법밖에 없죠. 이들 활성 단층은 규모 6.5 이상의 강진도 일으킬 수 있지만 과거 원전 건설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아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원전이 몰려있는 동남권에서 활성단층이 다수 확인된 데 이어 해저 지진마저 잇따르면서 원전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동일본 지진이 국내 단층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동남권은 지금 단층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런 지역에 핵발전소가 너무 많이 밀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해저 단층 조사는 지금까지 진행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한편 한수원은 국내 원전은 밝혀지지 않은 단층으로 인한 최대 잠재 지진까지 고려해 충분한 내진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해 해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활성 단층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 의회가 경상북도의 안전체험관 건립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진특별법상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와 경북도와 포항시 간의 구체적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공모를 실시한 것은 처음부터 포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안전체험관은 지진과 태풍 등 대형 재난을 겪은 도시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데 전형적인 탁상 졸속 행정으로 포항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태풍 당시 이들이 업무에 주의를 다하지 않아 주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는데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포항 냉천의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측은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로 인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엠체가 홍수조율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많이 오면 그대로 방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공사는 조작을 잘못한 그런 게 아니고 10분 안에 지하주차장에 그 물이 돈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없었고 인명피해가 그리 나리라는 생각도 사실은 못했죠. 앞서 검찰은 이들이 업무에 주의를 다하지 않아 주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포항시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지만 보완 수사 이후 공무원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냉천 상류의 저수지인 오어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태풍이 온다는 예보에도 부적절하게 대응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한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대피 지시를 안 하든지 알려야 될 의무는 다 아니기 때문에 큰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뤄졌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안 잃었을 건데 참 참담한 마음일 뿐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경찰은 포항시 공무원 등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 의원금이 2배로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의원금품 관리 운영 규정 시행으로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급되던 사망 실종자 유족 의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부상자도 장해 등급에 따라 기존보다 2배까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금은 태풍이나 호우, 지진,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성금입니다. 포항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계획서 평가 발표가 오늘과 내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립니다. 각 지자체마다 역량을 총동원해 PPT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포항의 전략은 무엇이고 선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규설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알록달록한 종이 비행기가 포스코 퓨처엠 공장 위로 날아오릅니다. 대구 경북 대학생 200여 명은 비행기를 날리며 2차 전지 특화단지 포항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동시에 2차 전지 전문가로 성장해 K-배터리 산업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학생들이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여기에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선보인 이유는 2차 전지 특구를 선정하는 결전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포항과 상주, 울산, 충북 오창, 전북 군산 등 5개 지자체는 17일과 18일 서울스퀘어에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경쟁 PPT를 진행합니다. 포항은 김남일 부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2차 전지 산업에 있어 포항의 저력과 발전 가능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 도시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조국 건대에 기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50년은 바로 2차 전지 산업이다. 그 2차 산업
단지의 가장 큰 경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항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평가 발표 자리에 참석해 힘을 보탭니다. 당초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 앵커 기업이 둥지를 튼 포항이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막판에 울산이 힘을 내면서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울산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지원 사격에 나서 포항과 불꽃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 용수 전력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시설 R&D 투자 세액 공제, R&D 예산 우선 반영 등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고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탈락할 경우 2차 전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는 만큼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가 설립하는 정비자회사에 기존 협력사 직원 4,700여 명 중 99%가 지원해 모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자회사 입사를 희망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두 채용하기로 했으며 급여나 복리 후생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력사에 대해서는 자산 평가를 거쳐 인수하고 참여를 원치 않는 협력사는 계약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포항제철소에는 12개 정비협력사가 있지만 각각 200명 안팎의 소규모인데다 근로조건이 열악해 퇴사율이 연평균 8%에 달해 지난해 수해 복구 과정에서 정비 기술력 축적과 체계적 운영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시작된 도내 국공립대학 3곳의 통합 논의가 진행됐는데 결국 금호공대는 빠지기로 했습니다. 금호공대를 제외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양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금호공대의 이탈로 통합 규모가 작아지면서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교육대 전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서연 기자입니다. 대학 간 통합 논의에 불씨를 당긴 건 올해 초 발표된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육성 방침입니다. 대학 간 통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과 혁신 계획을 제시한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상북도는 구미 금호공대, 안동대, 경북도립대 등 도내 국공립대 3곳을 합치는 경북형 모델을 제안했고 해당 대학들은 물밑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최종 통합안을 교환한 세 대학들은 막판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금호공대를 제외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을 전제로 오는 30일 마감을 앞둔 글로컬 대학 사업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공립대와의 통합이라는 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 목적의 기능을 안동대가 담당하고 북부권의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핵심 기관으로서 안동대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글로컬 사업과 별개로 두 대학은 학내 여론을 수렴한 뒤 가능하면 올해 안에라도 통합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동 예천에 있는 캠퍼스는 그대로 유지해 기능별로 특화된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 논의에 참여했던 금호공대는 대학 본부를 구미에 두는 등 사실상 흡수 통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 대학 간 통합을 통한 글로컬 사업 공모는 연초 경상북도가 발표한 교육 대전환 정책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통합 논의가 종전보다 축소되면서 경상북도의 대학 혁신 정책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꿀벌 바이러스 연구회가 경북 지역 꿀벌 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구는 안동대 식물의학과 길의준 교수가 책임을 맡고 양봉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해서 오는 8월 중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겨울 경북 지역 꿀벌의 봉군수가 40% 정도 감소한 걸로 조사된 가운데 최근 농식품부는 꿀벌 집단 폐사 원인으로 해충인 응애로 인한 바이러스를 꼽았습니다. 장미꽃이 만발한 포항 영일대 장미원에서 오는 20일 2023 포항 바다 장미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별도의 식전 행사 없이 시작해서 시간대별로 장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장미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영일대 장미원은 4,500제곱미터 면적에 42종 5,600여 본의 장미가 자라고 있으며 바다 풍경과 장미가 어우러져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6개 업체에 대해 재지정 심사를 진행 중이며 추천을 받아 신규 지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착한 가격 업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올해 기자재 지원 예산을 편성했고 카드사와 제휴한 고객 할인 이벤트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5월인데 7월 수준의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실제로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3.6도, 대구 북부는 33.9도로 대구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특히 경북 울진은 34.9도까지 올라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가 넘는 뜨거운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예상돼 바깥 활동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7도, 안동 14도, 김천 10도, 포항은 2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고 햇볕에 의해 기온이 급격히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은 32도, 김천과 포항은 33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대구와 경북 남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30도 이상의 낮 기온도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고령 1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고령 3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6도, 김천 1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3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4도, 영주 1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2도, 영주 31도로 덥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30도 이상의 낮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